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석준의 정치 뒷담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보냈는데, 자 먼저 대구의 전사 여전사 이진일 의원님 소개는 좀 이따 하고, 원래는 여기가 국회 누구 방이죠 여기가? 모르겠습니다. 419실에 419 의원실에 419. 임대 얻어가지고 무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지역구 같은데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 씨 아들 모르겠습니다. 모델님 아닙니까? 빨리 방송 진행해. 원래는 국회 의사당 보이는 그 벤치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37.1도입니다. 기상 관측이 대구에선 이 정도는 아무 온도 아니죠? 37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우리 대구. 기본 38도에 역시 제가 온도 40도. 데프리카에서 온 아유, 뭐 같은데. 더위는 이 정도는 더위가 아닙니다. 아, 역시 대구 여전사입니다. 따뜻하더라고요. 따뜻. 제주였으면 진짜. 오늘 서울에서 올라올 때, 제주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우리 고석준 회장님 땀 뻘뻘 흘리면서, 땀 흘리는 거 뭐 산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땀이 좀 많아요, 제가. 찝찝하다. 맞습니다.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도 특히 건강. 네, 건강이 독립운동하시는 우리 이진현 의원님을 보기 위해서 또 비행기도 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간만에 또 국회 뭐 본인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아까 또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녹화하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뭐 급은 이제 전현희 급으로 올라갔으니까. 저는 힘 곁다리에 좀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까지는 뭐 자리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좀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님인 전현희 의원님께서 이진현 의원님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까 오라고 막 난리던데. 오. 왜 안 오냐고. 아니 전현희 의원님 훌륭하시죠. 그 강남의 그 험하고 힘든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 알아주셔서 또 수석 최고위원 하시고 훌륭하시죠. 동병상련이 있네. 아유, 그러니까. 해바라기 전현희 화이팅. 대구의 여전사가 지금 강남의 여전사. 국내 정치의 여전사죠 이제 전현희 의원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워낙 대구 여전사의 우리 이진현 의원님이 이번에 정말 솔직히 말해 대구에서 이재명 만들기 1등 공신, 제주에서 이재명 만들기 1등 공신 고석준 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고석준 회장님은 이 얘기를 나눴고 이제 대구의 여전사면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셨죠? 한 30일 정도? 아니요, 이제 경선 때부터 시작하면 몇 달을 서울에서 있었어요. 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풍찬 노숙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 동문시장 요새 왔을 때 그래도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제가 좀 제주 동문시장이죠? 동문시장 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더웠던 날씨여서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제주에 애정이 많으셔서 그때 한 2시간 지금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한 2시간 반 넘게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면 그 정도 더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성 경선 때부터 결합을 했는데 전국 여성 경선 캠프였죠. 여성 비전 캠프에서 실무 총괄을 했었고요. 근데 끝나자마자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선대위에 중앙선대위의 유세 1팀, 유세 본부의 또 팀장으로 또 역할을 하게 돼서 가장 현장이네요. 네, 완전 일선이죠. 최전방 일선인데 2, 3일 동안 후보님하고 같이 전국을 다녔었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뭐 특이한 에피소드 몇 개만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재밌었고요. 일단 되게 빡셌고 그 에피소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번 선거하면서 진짜 국회의원님들을 눈에 다시 넣었어요. 어떤 몇몇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제 이모선 의원님이라고 음성 증평 하여튼 뭐 세 군데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님인데 경찰 출신이에요. 현장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방탄 유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스킨십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위험 부담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일선에서 방어하시는 분이 이모선 의원님이시라고 경찰 출신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선원 의원실에 그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국정원 출신이고 아무튼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코드가 잘 맞으니까 와 진짜 멋진 1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보셨죠? 그 K9이라고 하죠. 강아지 아니고 그 멋있는 개들 있잖아요.
점검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두지휘하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고 와 이런 분이 우리 당에 계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제주에서 제주 동문시장 들렸을 때 그때도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제주에서의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제주는 사실 이제 딱 현장에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무슨 인견 영주 인견 무슨 소개하는 부스들이 쫙 있고 막 이렇더라고 밤에 갔는데 저희는 이제 현장에 다음날 하기 전에 밤에 가서 점검을 하고 새벽 점검을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다 옮겨놓고 뭐 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 주머니까지 들고 다 옮기고. 아 진짜? 예,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고생 많이 했죠. 생각보다 제주도가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장통까지 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응원 많이 주시고 특히 그날도 보니까 고석준 TV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되게 뿌듯하던데요. 그날 네. 생방송을 했는데 이제 네. 보안 때문에 저도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막 인파가 많고 햇빛이 또 아침 햇살이 또 상당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날. 움직이질 못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하지만 우리 고석준 TV는 제주 지역 진보 플랫폼이니까 아하. 고석준 TV 딱 뜨면은 아이고, 많이 우리 컸네. 도의원님들도 핫해요 진짜. 이재명 후보님 왔을 때 그 일간 제주 TV에서 이제 고석준 TV를 인용해가지고 라이브로 생방송도 하고 해서 많은. 근데 제주에 그때 경선 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제주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잖아요. 음양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제주는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 큰 트럭들 해가지고 무대가 이제 멋있게 쫙 깔리고 음향이 쫙 하고 조명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차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현장에서 소화를 했는데 되게 작았죠. 하지만 뭐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 나머지들 다 이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이제 도민들이 채워주셔서 또 상세가 되긴 했긴 했는데 다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차들을 배를 통해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뭐 음양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놓치지 않고 제주도민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어요. 이번에 뭐 우리 고석준 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대구에서 상당히 많이 진보의 그 지금까지 이진현 의원님이 뿌린 씨앗이 성과를 좀 거뒀다는데 그건 이진현 의원님이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뭐 이진현 의원님 제가 뿌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 방송 볼 때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40%가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구에서도 보면 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뭐 부산 경남하고 이제 또 대구 경북하고는 또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0여 년간 이진현 의원님이 홀로 외롭게 닦으셨던 그런 길은 많은 동지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있고 하지만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험지잖아 완전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는 이 내란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30%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얘기는 밖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목표치가 30%였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30%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될까? 그래도 설마 이런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표를 많이 주시겠지라고 좀 기대가 좀 컸었는데 추구조사 하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25%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근데 24%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큰 게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 한 1%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한 20년쯤 지나면 그렇게 가는 건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하지만 지금 이번에도 이제 우리 대구시당에서 시당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처에서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있는 당원들 12개 지역위원회 분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비록 요번에 프로테이지가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향후의 지방선거나 다음에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는 지금의 것들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들도 약간 자신감이 좀 있기도 하고 중앙 단위에서도 저희 대구 경북 특히 대구를 눈여겨 많이 좀 보시라. 대구가 바뀌면 대구가 뒤집어지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요즘 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 인심이 지금 확 바뀌는 분위기라 갖고 모 의원께서 이상한 말씀 하셔갖고 부산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아니 좀 모자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해수부 있잖아요. 이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구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철저히 검증해서 와야 되느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시켰는지 자발적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선출직들이 나와서 이거 우린 안 해. 시민들은 원하는데 시민들 방향하고 다르게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정신인가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일각의 또 모 인사는 또 그 해수 부산 가는 것도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러다가 부산 임시 완전히 잃겠던데 완전히 분위기가. 이게 정말 다들 잘 몰라서 그런데 북구 강로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방 주인이신 문대림 의원께서도 네. 북구 강로 개척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북구 강로를 개척해서 뭘 하겠다라 얘기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물류 비용이 지금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물류 비용이 30-40% 정도 감해져요. 이 물류 비용이 30-40% 감해진다는 건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H&M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이 아니라 모든 그 물류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사실 영남권에 있긴 하지만 수도권하고 견줄 만한 도시 인프라가 되기도 하고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산업 기반을 굉장히 높이 두고 산업 기반이 넓어져서 부산이 제2의 정말 그 수도가 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바다 가까이 있는 대구에 주라.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대구에서 좀 유치원도 그러니까 아니 바다는 없지 우리 무조건 하겠다. 대구에 차라리 주라. 니네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대구에 주면 우리는 부산에 지사를 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저희끼리 농담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실책이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대의기구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대의기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렇지. 하죠. 그렇죠. 대안 이재명 없이. 대통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제 민주주의 원래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의 뜻이 해수부 이전에 있다면 뭐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거를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리당략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해수부를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보면 지도자를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게 부산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숙고일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그냥 해수부 하나 그냥 뜩 던져준다고 뭐 될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해수부를 하나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고민, 산업화에 대한 고민,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서 그냥 해수부를 부산이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해수부가 이전함으로써 부산에 갖는 이익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알려냈으면 좋겠는데 부산의 기득권인 그 국민의힘들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폄하를 하니까 언론들이 좀 막혀 있어서 시민들도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긴가민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재명 싶기도 해요. 대통령께서 아마 협치 생각해서 해수부 부산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협치도 협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으로 가서 북구 강로가 개척이 되고 또 H&M이나 이런 것들이 또 대구에 그 부산에 유치가 되면 산업 기반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치 이상의 것인 거죠. 해수부 이전은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신 부분인데 뭐 이 부분까지 이제 정략으로 간다면 뭐 국민의힘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 부산 안 받으면 제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에 대구나. 대구로 바다가 없는 대구에 주면 우리가 해수의 지원청을 그 부산과 부산으로 주면 됩니다. 네. 아니 싫다는데 큰일이에요 진짜. 자, 두 분 뼛속같이 진보이기 때문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진영 의원님. 그 이제 해산해야죠. 저 정도면 해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 구 회장님. 아니 뭐 이번에
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텐데요. 뭐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이제 움직이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제 진보 우리 민주당이 진보고 저기 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엄밀히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의 영역이 아닌 극우 세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전한 보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 냉혹하게 얘기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정치적 격정에 있어서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당 해산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전당대회 이후에도 상당한 소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소란이 있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가는 데마다 곧 철수할 거다. 바로 네. 하루 만에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 맡아서 3일 만에 또 사퇴하고 당대표 그러니까 나온다고. 철수를 바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국민의힘의 부족함들을 그리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도 진보도 건강한 세력들이 같이 함께 협치를 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게 정말로 개인적인 다음에 지금도 보세요. 지금 그들의 정당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당권 노름 내 자리만 차지하면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고운 눈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사석에서는 양진 국장님하고 정치연합, 중앙정치연합을 얘기할 때 저는 구구 세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구구 세력이 이제 108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구 세력이 100석 이상이 되면 이제 사회의 해악이 큽니다. 구구 맞습니다. 세력이 이제 100석 이하로 됐을 때는 이제 뭐 그분들이 어떠한 목소리나 이제 사회의 반향이 좀 적을 텐데 이제 현재 정치에서는 108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 정당이 108석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의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이제 재정립이 필요한데 총선은 많이 남았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이제 또 국민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의 약진은 필수 사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이제 또 이인영 의원님은 뭐 그런 정치적 생각은 없어요. 잠깐만 이거 질문해도 될지 모르지만 남의 동네 얘기 좀 얘기해도 좋잖아요. 네. 대구에 한 명의 의원님이 다른 행보를 보여갖고 아. 민주당 의원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 아니 이제 한 분 있을 건데. 그분이 대구의 시의회에 저희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신데 시의회.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분란도 많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모습인데 시의회 지금 선배잖아 선배. 네, 우리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시당에서는 아니 다들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거 내가 조심스럽게 네, 좀- 너무 무슨 일이 민망하고 있었구나.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네. 그 다른 후보를 도왔죠.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갔잖아요. 네, 아니 가진 않았어요. 아, 가진 가진 않고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신이다. 끊임없이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출당을 시켜라. 우원직은 유지하겠다.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아유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단 하나 있는 의원께서 저런 행보를 보이시니까 저희로서는 뭐 할 말이 없고 송구할 뿐이죠. 아니 또 선배 의원으로서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정말 살이 한 말 꾹 누르고 제가 참는데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참다가 더 큰 실책이 나왔을 때 회초리를 내년 더 이상의 실책이 있나 싶다. 내년 지방선거 네. 대구에는 두 분 정도 가능할까요?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바람 정도가 분다면 저희가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고 근데 지금도 이제 어쨌거나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거는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효용성 있게 잘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분명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도 있죠. 워낙 또 이제 극우 세력들이 영남을 기반으로 기생하면서 더 똘똘 뭉치는 그런 양상이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다음 지방선거 때는 저희는 좀 더 많은 숫자의 선출직들이 의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살짝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뭐 저희 뭐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소속돼 있는 데에서 뭐 각자 이해관계가 많고 대통령 선거 승리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 로 놓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저희 동지들 중에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가장 당헌 당규대로 해서 뭐 경선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는데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후보가 선출된다면 뭐 또 다른 승리를 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또 민주당에 다시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는 또 민주당 뭐 유진현 의원님 말씀하면 또 당 제주도에서 좀 팬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좀 SNS를 한번 훑어보니까 또 유진현 의원의 애잔함을 표현하는 이런 글 오경환 뭐 당원님께서 뭐 오랫동안 대구에서 헌신했던 부분 이런 거 그건 맞잖아요. 그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도 아니고 명예를 이제 드높여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진현 의원님이 이런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유, 그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힘보다 이제 좀 큰 힘도 좀 줬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돌풍 불까요? 아, 저는 불 거라고 지금 이 추세라면 그 돌풍 태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실효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 사안으로 진짜 집중적으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크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영남에서 아주 자투리 같은 세력으로만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확신이 좀 들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희도 이제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진현 의원님과 저하고 뭐 정치 경력이 비슷해서 정치는 내일도 모르는 것이죠. 뭐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뭐 희망사항이지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내일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 고석준 회장님은 사색에서는 구분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아까 제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주장이 그런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100석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해악을 이제 눈으로 겪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란 세태가 벌어졌음에도 그를 옹호하는 정당. 그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뼛속까지 진보니까 자 윤석열 어떤 그 관련해 갖고 특검이 정말 이렇게 불도저 같이 진행된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특검 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취임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당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회 척결을 하기 위해서 12일 만에 하나회 척결을 했습니다. 정강석과 같이. 그렇지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 정도의 이제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1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건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지지율이 80%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60%로 출발해서 그 정도는 못하지만 이제 특검에 하는 이제 속도를 보면 정강 뭐 사법적인 내에서 지난 일요일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일요일날 구속영장 청구는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심사를 할 텐데 이제 구속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더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구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온도가 2도, 3도 정도 내려주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은 검찰의 잘못된 검찰 독재라고 우리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백원우라든가 뭐 이런 분들께서 지금 다 감옥에 계시잖아요.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이 검사들이 권력에 따라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칼춤을 추고 저 정부가 들어서면 저렇게 칼춤을 추고 아주 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정광석화처럼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에 지금 제가 보니까 검찰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검찰이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그 기소수사 분리하는 것들도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TF팀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 검사는 검사의 역할 충실하게 하게 될 거고 앞으로는 검찰 독재, 뭐 정치 검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에다가 기소만 네, 저는 수사 안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소청으로 이제 기소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의 이제 검찰의 현재 위치는 자업자득이다, 사필 규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의 한 일은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고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밸런스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뭐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뭐 사정정국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이제 사정정국이라는 건 이제 정치 용어에도 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이제 수사하고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정치를 보면 야당 의원들 한 10명 수사하면 여당 의원 한 2~3명 수사 이게 밸런스를 말합니다. 그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건 사정이 아닌 탄압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업자득이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TF팀을 꾸렸는데 그 TF팀 이름이 정치 조작 기소 정치 조작 기소 대응 TF팀이에요. 오죽하면 검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민들이 다들 아 검찰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막연하게 다들 생각해요. 저는 뭐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님을 괴롭혔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검찰력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사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그 검찰의 이제 인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 70% 이상이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데 쓴다면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민생 치안이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찰 사정권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을 위한 비율을 따질 때 70% 이상 써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이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제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과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자정해야 된다, 검찰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검찰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계에 왔다라고 보고 그러면 자정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으면 그렇죠. 자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고 할 역할이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몇 명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170여 명. 네,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진보 패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검사 시절에는 뭐 할아버지든 뭐 봐주지 않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그 범주에 드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내로남불의 대명사다. 그러시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예전에도 보면은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더 바른 말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하고 싶다. 검찰 얘기하니까 네. 김학의 맨날 기억납니까? 네. 김학의가 어떻게 됐죠? 무죄. 아휴, 무죄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진 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검찰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김학의 사건 잊어버렸을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찾아보시면 어떤 건지 다 알 겁니다. 그 온 나라를 뒤집어 흔들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정치 검찰이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저항.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지금 반드시 자정 스스로 못하니까 자정을 시켜준 역할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된다. 신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당사자가 이성윤 의원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서울지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출국 금지 시켰다고 해서 그걸 또 다시 뭐 다 무죄 받았는데 뭔가 방금 전현희 의원님도 만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듣고 이제 점점 명예가 점점 회복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뒤틀렸던 정의가 이제 점점 하나 둘씩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너무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난 김학의 사건 최근에 그 보고 갑자기 그러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 야 진짜 니네 정말 안 되겠구나. 예전에 또 김영삼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초원복국집 사건하고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맞아요. 예, 실체적 진실보다는 이제 네. 뭐 그때 뭐 녹음기 사건으로 변질됐잖아요. 맞아요. 그 출국금지를 했는데 아니 범죄자한테 출국금지한 거를 이제 불법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한동훈도 뭐 독행 사건도 있었고 뭐 하여튼 대치기를 너무 많이 시도했었어요. 검찰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없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과 책임들을 다 해주셔야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단지 네.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예. 수사 기소 분리. 자, 어쨌든 간에 요즘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정치인들이 되게 하는 말들이 모호하거든요. 이게 네. 무슨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정확해요. 선명해요. 네. 이거 해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약간 좀 그렇죠. 너무 선명해. 그런데 내가 뭐 중앙 친구들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요즘 워낙 고생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인 것처럼 이런다. 초선 대통령이 아니라. 원래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일한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통령 자체가 솔선수범하고 막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5년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5년간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워크홀릭으로 굉장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사안이 처리되고 특히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상법 개정이 딱 이소영 의원인가? 네.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약간 정치 고관여층의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많이 들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하고 그렇게 연관은 없지만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타운홀 미팅하러 이제 실제적으로 광주도 가고 어디도 다 가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되게 거시적인 뭐 개괄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안 하나하나를 집어서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뭘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일적으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보니까 약간 새롭다. 신선한데? 이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희망들이 계속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왔는데 막연하게 내가 가서 뭐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야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나한테 뭘 물으면 난 뭐 해달라고 하지? 그러면 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것이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선진국으로 더 높게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3천 난리 났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마지막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코스피 5천 이상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있습니다. 선거 로고송에 있었잖아요. 코스피 5천의 시대. 네. 그 이제 시대가 올까요? 취임 한 달 만에 이제 3천을 봐서 상법 개정안 통과도 코스피 3천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바로 달성이 돼서 상법 개정안에 탄력이 붙은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성과물로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코스피 3천에 안착함으로써 이제 상법 개정안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코스피 5천도 무난히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부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별명이 생각나죠. 사이다였잖아요. 경기자재 이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중압감과 무게감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제 실책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예전에 사이다 대통령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진현 의원은 어떤 부분인지 알까요? 뭐 5년 내내 잘 하기를 바라지만 그 제도적으로 5년 단임제에서 제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한 2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 참모진도 고생할 수밖에 없다. 왜? 5년 단임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바로 다음 후보분들이 나오고 권력이 누수가 생기고 권력 안에서의 이제 분열도 생기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년 동안 뭐 일반인들이만 코피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그 대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대통령에는 보여주는 쇼에 불과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뭐 원하는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이런 이례적인 사례가 있어. 되게 보여주기 시간인가요? 대통령실이 그렇죠. 뭐 지방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제 지역의 수건사, 현안사 이제 선물을 주는 개념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출신이 이제 자치단체장 출신 아닙니까? 이제 디테일에 강해서 그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면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뭐 곤란을 겪는 상황도 오고 하죠. 뭐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해버려라 뭐 이런 식이니까 잘해 뭐 대책 세워라 뭐 이 정도지만 이제 디테일에 강한 분이어서 그러니까 지자체장님들이 상당한 이제 답변을 할 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보통 아까 그 우리 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하나 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타운홀 미팅하는 것들을 쭉 봤었거든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과 중앙이 같이 일을 같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일을 같이 하는 거구나. 선물 하나, 상황이 와서 선물 하나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니네 지방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된다. 일을 같이 한번 해볼래? 일을 같이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면서 사실은 당대표 할 때와 그리고 우리가 후보가 됐을 때 그리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을 때 사실은 후보 수락 연설을 했을 때 저는 약간 감동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 그때 후보가 이분이 되게 특별하구나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 바라보는 게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까지 이제 별명이 이제 변방의 장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변방의 장수라는 것은 이제 저희도 지금 현재 여의도에 와 있지만 여의도의 문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의도의 경험이 없어서 이제 진입장벽을 친 거였는데 그걸 과감히 뿌리치고 이제 당대표도 되고 해서 경험이 이제 다 쌓인 겁니다. 다 쌓이고 이제 실전에도 강하니까 실용주의라는 걸 이제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용주의, 우리도 뭐 민주당이 좀 이념 정당의 틀, 뭐 민주화 운동 이런 세력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게 나쁜 의미로서 변질된 부분도 많은데 이제 실용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아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내년 지방 정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제 취임하고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꾸려질 때는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데 뭐 중간 평가가 나쁘지도 않고 아마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좋은 분들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당선되셔서 우리나라가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진현 의원님도 한번 또 도전해봤으면 제일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요청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너무 그 이재명 그 후보 시절 옆에서 뭐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워낙 고생하시는 거.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서만 있지 말고 서울이나 이쪽에서 뭔가 일을 했으면 그때 부족한 사람을 그 좋게 동문시장에서 봐주셔서 왔을 감사합니다. 때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지만 그
그 유세팀에 있는 것도 좀 몰랐어요. 제주도 온다는 것도 몰랐고 뭐 친하면 뭐 온다 뭐 너무 서로 바빠가지고 뭐 아 맞아. 정신 그날 없어가지고. 와서 하나 그날 왔는데 네네. 뭐 목소리 아 사전에 연락이 네. 아 전혀. 근데 네네, 저도 바쁘고 저도 아침 일찍 가서 뭐 준비 도당청 안에서 준비할 부분 뭐 이런 거 하다 보는데 뭐 마이크에서 목소리 막 아는 분 같아가지고 보니까 아 저도 보니까 저 딱 고속촌 TV가 와 두 있더라고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이진현 의원님하고 이제 예전에 강창일 전 의원님 이제 보좌관했던 분 한 분 있었고 하더라고요. 송지원이라고 이자를 통해서 좀 봤는데 선글라스 껴가지고 처음에 잘 몰라봤어요. 일부는 이렇게 정말 대구에서 민주의 씨앗을 뿌리고 대구의 여전사로서 진짜 이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성공한 두 분을 모시고 일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